꽤나 오래전에 산속 깊은 곳에 가족처럼 놓여있던 마네킹들이 훼손되어 있었다 라고 적힌 인터넷 게시글을 본 기억이 있는데 저도 그것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시골이라 버섯철이 되면 자주 뒷산으로 버섯을 따러 갑니다. 초등학생 때는 할아버지가 버섯이 잘 나는 장소를 알려주시며 함께 가곤 했지만 중학생이 되어서는 혼자 가거나 친구와 함께 가곤 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라 친구와 둘이서 산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여러 버섯을 따고 이제 슬슬 돌아갈까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친구가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시에는 나뭇가지에 다리가 긁히는 일이 흔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지만 친구는 위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 위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목을 매단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구나. 정말로 놀라면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며 어쩔 줄 몰라 패닉에 빠져 있었는데 잠시 더 지켜보니 그 시체가 진짜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난이라기엔 너무 질이 나쁘잖아 하고 투덜거리며 친구와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버지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렸고 사다리와 손도끼, 가지치기 가위를 챙겨 셋이서 마네킹을 지우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사다리에 올라가셨고 저와 친구는 사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능숙하게 마네킹 목에 감긴 밧줄을 끊어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빨리 치워버리자며 셋이서 마네킹을 저희 집 헛간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 그대로 두면 또 오해를 살 수 있겠다 싶어 되도록 사람 형태인 것을 알아볼 수 없도록 산산조각 내서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네킹이 입고 있던 허름한 옷을 벗겼습니다. 옷을 벗기자 마네킹의 배 쪽에 빨간 페인트로 글자가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마네킹을 내린 인간은 죽는다. 그것을 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한쪽 여성 원피스를 입고 있던 마네킹의 옷도 벗기셨고 역시나 그 배에도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마네킹을 내린 인간의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죽는다. 아버지는 얼어붙어 있는 저와 친구를 진정시키며 주스라도 사오라고 말씀하시며 저희를 헛간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없는 동안 그 마네킹 2개를 산산조각 내어버리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와 친구 그리고 아버지 사이에서 그 일은 금기처럼 되었습니다. 입에 담는 것조차 싫어서 여기에 씁니다만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죽는다 라고 쓰여있던 것이 지금도 가장 저를 괴롭힙니다. 내가 오컬트를 좋아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 A가 말을 걸어왔다. 친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녀석의 여자친구를 가로챘기 때문에 꽤나 껄끄러운 사이다. 물론 A는 이 사실을 모른다. 야, 나 땡땡 신사에서 귀신 2번이나 봤다? 너네 집 근처잖아. 그러니까 새벽 1시에는 절대 가지 마. 겁이 많았던 녀석이라면 그 말을 듣고 대낮에도 그곳을 피했겠지만 나는 오히려 가고 싶어서 좀이 쑤셨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듯한 신사인데 들어가려면 40에서 50개쯤 되는 계단을 올라가야만 한다. 하지만 나는 숲속을 가로질러 내려가는 짐승조차 다니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워낙 익숙한 길이기도 했고 몰래 숨어서 귀신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20분 전. 너무 일찍 왔나?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계단을 다 올라오면 보이는 장소 근처에 사람 그림자가 있었다. 와, 진짜 귀신인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 식칼을 들고 숨어있는 A가 있었다. 길 좀 알려주세요. 해질녘 골목길에서 그렇게 말을 걸어온 것은 키가 큰 여자였다. 다리가 이상할 정도로 가늘어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건지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손도 나뭇가지처럼 가늘었고 새빨간 핸드백을 달랑 들고 있었다. 하고 몇 번이고 한숨인지 호흡인지 모를 숨을 내쉬는데 분명 나에게 묻고 있으면서도 시선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저기 어디로 가시는데요? 뭔가 좀 이상한 사람 같았다. 나는 빨리 대답해주고 자리를 뜨고 싶었다. 가스가야초 19단지 3번 길 신동빌라 201호요. 네? 그곳은 우리 집 아파트 주소였다. 호수까지 정확하게 일치했다. 모르겠는데요. 나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자 여자는 우둑 소리가 날 정도로 허리를 꺾어 인사를 하더니 다시 비틀거리며 골목 안쪽으로 사라져갔다. 맛있어 보였는데 저에게는 조금 별난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 취미란 한밤중이 되면 집 옥상에 올라가 쌍안경으로 제가 사는 동네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쥐 죽은 듯 고요한 거리를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즐거웠습니다. 멀리 보이는 커다란 급수 탱크라든가 취객을 태우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택시, 홀로 덩그러니 서 있는 눈부신 자동 판매기 같은 것들을 보고 있으면 묘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집 서쪽에는 긴 언덕길이 있는데 그 길이 우리 집을 향해 똑바로 뻗어내려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그 언덕길 전체를 정면에서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언덕길 옆에 설치된 자동 판매기를 쌍안경으로 보면서 커다란 나방이 날아다니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덕길 맨 위에서부터 엄청난 기세로 달려내려오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뭐지 싶어서 쌍안경으로 보니 알몸에 깡마른 어린아이 같은 녀석이 얼굴 가득 활짝 웃으며 제 쪽을 향해 손을 흔들면서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분명히 제 존재를 알아챘고 쌍안경을 보고 있는 저와 계속 눈이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너무 놀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서둘러 계단을 내려와 집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문을 닫고 잠근 뒤 어떡하지? 저 새끼 뭐야? 저기 뭐야? 하며 공포에 떨고 있는데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우다다다다 뛰어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놈은 분명히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진짜 큰일 났다. 저거 뭐야?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면서 거실 한복판에서 야구방망이를 양손으로 꽉 쥐고 자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번에는 계단을 우다다다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정신이 나갈 정도로 덜덜 떨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쾅쾅쾅쾅 하고 두드리고는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러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듯한 녀석의 신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다가 다시 엄청난 기세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욱 사지를 벌벌 떨면서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수십 초가 지나자 노크와 초인종 소리, 신음소리가 모두 멎고 원래의 정적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해가 뜰 때까지 야구방망이를 든 채로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녀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